안녕하세요. 풍경을 낚는 앵글러 풍락입니다. 어제 붕어 낚시를 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지금 올라가는 길에 오랜만에 우리 오산 IC 1분 거리 스타피싱에 들렸습니다. 얼마 전 제 댓글에 낚싯대랑 뭐 받침대랑 붕어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어떻게든 잘 몰라도 골라는 볼 수 있겠는데 줄은 뭐를 사야 되냐, 어떤 줄을 써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민물에서 쓰는 거, 바다에서 쓰는 거, 혹은 어종별, 혹은 낚시 기법에 따라서 뭐 카본 줄이냐, 뭐 모노 줄이냐, 뭐 플로팅이니 세미 플로팅이니 뭐 합산이 카본이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원줄은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일본산 제품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무슨 도대체 붕어 낚시를 할 건데, 혹은 뭐 바다 낚시를 할 건데, 또 바다 낚시는 또 뭐 루어를 쓰는 건지 찌를 쓰는 건지 쓰는 낚시 기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줄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도 스타피싱의 독사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타피싱 최재규라고 합니다. 뭐 낚시 시즌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 풍랑님이 낚시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우리 낚시 준비 사항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많이 찍고 지금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고 해서 또 다시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오늘은 낚싯줄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표면적인,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의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깊이 안다기보다는 낚싯줄의 종류라든가 어떨 때 어떤 낚싯줄을 쓰는 게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낚시를 민물 낚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층 낚시, 루어 낚시, 뭐 바다 낚시부터 해서 지금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 낚시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낚싯줄의 종류는 크게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낚시 용어에서 사용하는 낚싯줄의 종류는 카본사, 그 다음에 나일론사, 모노필라멘트라고도 하죠. 나일론사, 그 다음에 합사, 여러 가닥을 합쳐서 만든 합사. 이것이 뭐 우리가 아는 낚시의 대부분입니다. 우선 카본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생산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이거는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고, 나일론사나 합사줄 같은 경우는 국내나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사줄, 이 나일론사나 카본사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면을 뽑듯이, 그러니까 합성 소재를 어떤 큰 뭉치로 만들어서 가늘게 수타면 뽑듯이 그런 식으로 면을 얇게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뭉치에서 가늘게 뽑아내서 제일 가늘게 보면 0.2, 0.3까지도 뽑아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낚싯줄 1호에서 5호 정도까지 두께로 맞춰서, 두께와 강도, 어느 정도 강도를 맞춰서 뽑아내는 그런 형식의 낚싯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짜장면 굵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낚싯줄을 뽑는 거는 참고로 하시고, 카본사가 실상 강도가 좋고 국내에서 만들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카본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든가 지금 만들긴 하는데 강도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만들어서 시중에 나온 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원사를 그대로 말아와서 그 포장만 달리 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카본사는 그렇고요. 나일론사는 그 뭐 어떤 국내나 중국에서도 기술이 어느 정도 그 나와서 그 강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자, 합사라고 하면은 합사는 말 그대로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해서 만든, 그러니까 뭐 합할 합자니까 합해서 만든 실을 합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는 PE 합사, 케브라 합사, 뭐 다이니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PE 합사하고 케브라 합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 실제로 바다 낚시, 그 뭐 생활 낚시 이런 데도 보면 PE 합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팔합사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합사줄은 민물 낚시에서도 목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세 가지, 합사까지 이거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신다면 낚싯줄에 대한 뭐 개념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낚싯줄을 그 장르별로 보통 이제 선택을 한다고 보면 민물 낚시, 우리 예전부터 하던 민물 낚시에서는 원줄을 그 카본으로 사용을 하고 목줄을 합사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미 플로트라고 해서 약간 깔아앉는 속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일론입니다. 이건 세미 플로트라고 해서 세미 플로트라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일론사에서 그 만들어낸, 나일론사 중에서 플로팅이 있고 세미 플로팅이 있고 싱킹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조금 물 비중이 중간 정도, 많이 무겁지 않은 정도를 세미 플로트라고 합니다. 그 세미 플로트를 원줄로 사용하고 합사를 목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 나일론줄에다가 나일론줄 목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사줄에다가 카본줄에다가 나일론줄을 목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본인이 이 그 낚시들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개념을 잡고 그 줄을 선택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을 하시든 간에. 그렇고 그 중층 낚시는 카본줄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예민한 낚시고 무거운 낚시보다는 좀 가볍고 예민한 낚시이기 때문에 나일론줄 원줄에 나일론줄 목줄 그렇게만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루어 낚시는 카본줄도 있고 나일론줄도 있고 합사줄도 다 사용을 합니다. 카본줄은 좀 뭐 무겁기 때문에 내가 그 미끼 운용을 바닥근에서 할 때 그 줄이 쓴다기보다도 내가 바닥근에서 미끼를 운용을 하면 줄도 같이 무거워서 일자로 늘어져 있는 것이 빨리 깔아앉는 것이 좋고요. 내 미끼가 플로팅 개념이라면 줄이 이렇게 쳐져서 플로팅 되는 미끼가 뜨는 것보다는 똑바로 돼서 줄도 뜨면서 미끼가 떠 있는 상황. 그래야 여유줄이 없어서 후킹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합사줄, 루어에서도 합사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좀 험난한 지역, 수초가 많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사가 보면 그 나일론줄이나 이런 거에 강도가 한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얇은 줄로도 험한 지역, 헤비 커버라고 하죠. 그런 지역에서 강하게 그냥 수초까지 끌어내는 그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합사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어 낚시에서는 그 낚싯줄 세 종류를 다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바다 찌낚시입니다. 바다 찌낚시는 보통 원줄은 나일론사, 목줄은 카본사가 이제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바다에 이제 바닥권에서 뭔가 여가 걸린다거나 바닥 지형이 좋지 않을 때 그나마 나일론보다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 엿슬림이나 이런 데 카본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목줄을 카본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뭐 바다 낚시는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 간혹 그 합사줄을 원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합사줄은 뭐 모르겠습니다. 늘어남이 없기 때문에 원줄로서 뭐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바다 낚시 찌낚시꾼들은 나일론줄을 원줄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바다 원투 낚시. 원투 낚시에서는 그 예전에는 나일론줄 뭐 보통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 합사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합사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가늘기 때문에, 가늘고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초원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제 합사줄 2호나 3호, 4호까지도 쓰시는 분이 계신데 2호, 3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원투 낚시에서도 이제 그 나이롱줄이나 뭐 합사줄까지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다루어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합사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롱줄을 조금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합사줄로 다 대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선상 생활낚시 대부분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낚시에서 합사줄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롱줄도 사용하지 않고요. 합사줄, 선상낚시에서 합사줄을 사용하는 이유는 굵기가 일단 얇고, 굵기가 얇아야 되는 이유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굵으면 나이롱줄이나 이런 것들을 굵은 걸 사용하면 조류를 많이 탑니다. 많이 흐르죠. 그러면 옆 사람들과 엉킴이 많이 생기고, 수심이 또 깊다 보면 챔질 시에 늘어남 때문에 챔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사줄, 늘어나지 않고 가늘고 강한 합사줄을 많이 사용하고요. 대신 합사줄은 그 충격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끝쪽에 쇼크리드라고 하는 카본사나 나이론사를 한 3m에서 5m 정도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보통 낚싯줄 호수 선택은 과연 낚시를 처음 시작하면 몇 호줄을 사용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붕어 낚시에서 우선 낚싯줄 호수는 자, 양어장 같은 데서는 보통 2호 내외,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1호까지, 1호에서 2호 사이를 많이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노지 대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3호에서 5호, 노지에서도 물론 장애물이 전혀 없으면 2.5호나 2호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붕어 낚시에서는 대부분이 노지 나가면 대물 낚시 한 마리 기록 게임을 하기 때문에 3호에서 5호 좀 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풍랑님도 3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면 대물을 잡기에 충분할 거라 보고요. 중층 낚시에서 줄 호수는 원줄은 1호 내외, 원줄은 1호 내외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목줄은 0.4에서 0.6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상 어종은 떡붕어니까 이거는 기록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늘고 좀 짜릿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0.85 원줄을 쓰거나 0.65 원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즐기는 거죠, 낚시를. 그러니까 기록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바다 찌낚시입니다. 찌낚시는 감성돔이나 뱅에돔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2호에서 3호 줄 원줄을 사용하고요. 목줄은 1.2에서 2호 사이. 뱅에돔 같은 경우는 조금 씨알이 전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한 1.2호 내외. 그 다음에 감성돔은 1.75에서 2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대물 감성돔을 잡는데 충분하니까 그 정도 호수를 사용하고요. 참돔은 원줄이나 목줄을 4호에서 5호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투 낚시. 원투 낚시는 예전에는 원투 낚시는 전부 나이론사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원투를 위해서 합사로 많이 쓰는데, 합사 호수는 보통 2호에서 3호 많이 쓰고요. 조금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4호까지 쓰는데 3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2호 정도 쓰시면은 이제 힘사라고 해서 앞에 나이롱 줄을 한 8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줄을 쇼크리드라고 해서 힘사를 달아서 캐스팅할 때 이 힘사의 힘으로 던지고 합사는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 루어 낚시는 합사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호수는 0.6호에서 한 1.5호 사이, 2호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농어 낚시나 이런 바다 낚시를 해보면 1.2나 1.5만 해도 따오기급들 충분히 걸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줄을 뭐 강하게 서서 내 채비를 둔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에 맞는 적당한 호수를 찾으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호수를 참고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상 낚시가 이제 그 많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 뭐 쭈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 참돔 낚시, 광어 낚시, 뭐 민어, 그러니까 외수질이죠. 외수질로 민어나 농어 이런 낚시들까지 지금 많이 생활이 됐습니다. 문어까지, 문어에 뭐 한치, 오징어 낚시들이 지금 생활 낚시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보통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 어종별로 줄 호수를 정해 본다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쭈꾸미 갑오징어는 보통 1호 내외, 1호 내외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광어 참돔도 뭐 08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1호 내외, 광어 참돔도 1호 내외면은 뭐 얼마든지 대물까지 걸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수질 낚시는 그 조금 굵게 한 1.5호 정도, 1.5호 정도면 외수질 낚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어 낚시는 뭐 걸림이 실제로 좀 많기 때문에 2호에서 3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일반적인 그 보통 분들이 사용하시는 호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문어 낚시도 뭐 시즌 초기에는 문어가 작기 때문에 1.5 이렇게 낮춰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뭐 9월, 10월 시즌이 좀 이제 좀 대물 시즌이 오고 하면 줄은 한 2호에서 3호 쓰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일반적인 뭐 문어 잡는데 작은 거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어 낚시를 봤을 때 2호에서 3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줄의 그 낚싯줄, 우리가 나이롱줄, 카본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그 플로팅과 세미 플로팅, 싱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카본에 대한, 카본줄에 대한 그 개념만 간단하게 잡아드리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카본 줄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롱 줄에도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꺼내봤습니다. 이 줄은 그 플로팅이라고 하는 물 그 비중이 1.01입니다. 그 물과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가벼운 줄, 물에 뜨는 줄입니다. 플로팅. 자, 이것 전부 다 나이롱 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미 플로트 중에서 이 두 가지, 뭐 색상도 있고 무색도 있는데, 둘 다 세미 플로팅입니다. 여기 세미 플로트라고 되어 있고요. 물 비중이 하나 1.06, 1.07. 약간 플로팅은 약간 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세미 플로트는 물보다 약간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뭐 뜬다는 개념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어쨌든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고요. 자, 그 중에서도 그 세미 플로팅 중에서도 조금 더 무겁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뭐 싱킹 라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물 비중이 1.12. 자, 얘네들보다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세미 플로팅은 얼마든지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무겁게든 가볍게든 에어층을 만들어서 플로팅을 만들든가, 에어층을 뭐 조금 작게 만들고 해서 더 깔아앉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본 줄과 이 나이롱 줄이 있습니다. 나이롱 줄, 뭐 이렇게 둘 다 이게 나이롱 줄인데, 무색일 경우에 실상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만 이제 불을 갖다 대보면 이게 나이롱 줄이다, 카본 줄이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을 갖다 대보면 카본 라인은 잘 타지 않는다는 느낌? 타고 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잠깐 붙었다 말고 이러는데, 나이롱 줄은 태워보면, 자, 카본 줄에 반해서 나이롱 줄은 카본 줄은 잘 타지 않는 느낌인데, 나이롱 줄은 자기가 알아서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똥이 생기면서 자, 타고 들어가죠. 예. 이 반응만 보면 뭐 카본인지 나이롱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롱 줄은 비중이 한 1.07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카본 줄은 한 1.3이나 1.4 정도 되는 물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에 들어가면, 우리 보면 나이롱 줄은 뭐 대부분이 물에 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밝은 색이 그 나이롱 줄이고요. 흐릿하게 안 보이는 무색인 줄이 카본사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카본사가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내려가죠. 나이롱사도 플로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줄은 1.07 정도 되는 그 비중이기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천천히 깔아앉죠. 자, 지금까지 뭐 그 수박 끄달기 시계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낚시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뭐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제가 뭐 두꺼운 줄을 썼다거나 가는 줄을 썼다거나 뭐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해서 그 나한테 맞는 호수를 찾아내고 그렇게 뭐 낚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아 나는 몇 호가 제일 좋아 나는 몇 호가 제일 좋아라는 경험치에 의한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가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고 낚싯줄을 내가 카본을 쓰든 나이롱사를 쓰든 합사를 쓰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치에서 가장 좋은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자 일반적인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한테 맞는 그 낚싯줄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뭐 낚싯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뭐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